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놓치지 마세요.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김장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어떤 겁니까? 네, 지난해 가파른 금리 상승에 은행권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죠. 그만큼 성과급도 두둑했습니다. 고금리로 서민이 고통받는 가운데 돈잔치를 벌였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은행권이 곧장 금리를 내리긴 했는데요. 여전히 높은 대출 이자의 올해 수익도 쏠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은행권이 이제 30대까지 희망퇴직을 받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은행권은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올해도 최대 이익을 거뒀다고 하던데 얼마나 됩니까? 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이 올해 1분기에만 순이익 7조 원을 거뒀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중은행 가운데 순이익을 가장 많이 낸 곳이 하나은행입니다. 1년 전보다 무려 45.5%나 급증했습니다.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도 9천억 원대 순이익을 냈고 우리은행은 순이익이 20% 넘게 늘었습니다. 이렇게 4대 은행이 거둔 1분기 순이익만 3조 7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순이익이 그렇게 많고 은행권이 엄청난 실적을 올렸는데 앞서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라고까지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게 언뜻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인 겁니까? 네, 돈잔치를 벌였다고 하는데 희망퇴직을 받고 그러니까요. 있다고 하니까 안 맞죠. 그래서 한번 우선 신한은행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주목할 것은 희망퇴직 대상자의 나이입니다. 나이요? 근속연수 15년 이상의 1983년생 이전 출생 직원인데요.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만 39세 직원까지 희망퇴직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신한은행 역대 희망퇴직 대상 나이 기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83년생이면 그냥 저희 바로 위 선배급 되는 사람들인데 그 희망퇴직을 받는다니 다소 좀 의아하긴 한데 다른 은행권도 좀 비슷한 상황입니까? 네, 또 하나은행은 이보다 앞서 지난달 이미 하반기 희망퇴직을 마무리했습니다. 만 15년 이상 근무한 만 40세 이상 일반 직원으로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최종적으로 60명이 지난달 말일에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이렇게 39세, 40세 젊은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희망퇴직을 받는 이유는 그럼 뭡니까? 네, 우선 가장 큰 이유는 은행으로서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오프라인 점포 축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은행원 수를 점진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인원 감축을 추진하면서도 조직의 활력 등을 위해 신입사원도 계속 뽑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다소 후한 조건을 걸고라도 희망퇴직을 통해 정기적으로 기존 직원을 내보낼 수밖에 없다는 게 은행들의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이래서 희망퇴직을 신청하고 있다는 것은 알겠고 사실 직원들도 과거에 내가 정리 대상이야 하고 울면서 짐을 싸는 게 아니라 이참에 좀 새로운 시도를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짐 싸서 나가는 경우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최근 은행권의 희망퇴직 급증 배경에는 이런 사측의 필요보다는 또 직원들의 자발적 퇴직수 영향도 있다고 합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젊은 직원들이 노조를 통해 이 대상자 확대 요구를 해왔다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올해 39세 직원까지 희망퇴직 대상에 포함했다고 합니다. 직원들 관점에서 현재 은행이 역대급 호황인 만큼 특별퇴직금 등 퇴직 조건이 좋을 때 떠나자는 이런 인식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 주요 5대 은행 1인당 평균 퇴직금만 합쳐도 5억 4천만 원 정도가 됐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은행권의 이익이 높다지만 젊은 직원일수록 일 정말 잘하던 혹은 내 바로 위에 있던 그 선배가 나간다니라고 생각하면 고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좀 점포가 줄고 비대면 거래도 늘어나면서 수요가 줄어든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옛날보다 확실히 오프라인 매장이 많이 줄었죠. 그렇죠. 점포가 거의 갈 일이 없죠. 현실적으로 이제 지점장은 물론 부지점장도 못 달고 임금 피크 후 퇴직해야 하는 직원이 상당수라고 합니다. 이런 이 운명을 기다리지 않고 조금이라도 빨리 나가서 인생 2막을 여유 있게 준비하는 쪽을 택하는 게 더 낫다고 보는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하반기에도 이런 은행권의 희망퇴직 러시 계속 될까요, 기자님?
네, 그 주요 시중은행들이 지금 최대 이익을 내고 있긴 하지만 또 예. 속사정을 보면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인터넷 은행과의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이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은행권 관계자들은 이런 희망퇴직 행렬이 내년 초까지 다른 은행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소식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슈픽 주제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우리가 흔히 정말 큰 부자라고 할 때 백만장자를 떠올리죠. 예. 네. 이때 이 100만은 이제 100만 달러를 의미하는 건데 우리 돈으로 하면 대략 13억 4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물론 돈의 가치는 점점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백만장자만 가지고 이제 부자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네. 백만장자면 아주 잘 사는 축에 든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우리나라는 이런 백만장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백만장자 저의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상상만 해도 즐거운데 그래서 백만장자 얼마나 됩니까? 네, 그 스위스의 한 투자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모두 5,939만 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순자산, 그러니까 빚은 다 빼고 갚아야 하는 돈은 모두 제하고 봤을 때의 집계인데요. 예. 1년 전에 6,200만 명보다 300만 명 이상 감소한 수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백만장자는 125만여 명,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많은 나라에 들었는데요. 5년 후에는 우리 한국의 백만장자 수가 205만 9천 명으로 늘 거라고 전망됐습니다. 5년 뒤엔 또 제가 포함될 수 있어서 늘어날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예. 네, 농담이고요. 따지고 보면 전 세계 백만장자가 100명 있다고 하면 그중에서 한국이 한 2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순자산이 이 정도라면 솔직히 생각보다 좀 많다는 생각도 들어요. 많죠. 예. 네. 전 세계 백만장자의 38%는 미국인이고 이제 그 다음이 중국인이었는데 우리가 10등 안에 든 겁니다. 이런 백만장자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부자 수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든 거라고 합니다. 예. 이 중 미국인이 170만 명으로 이탈분의 절반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경기 불황이면 사실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벌게 되는데 조금 전에 1년 전보다 300만 명 감소했다고도 얘기해 주셨고 왜 그런 걸까요? 네, 그 고소득층의 그 자산 감소는 이제 코로나 이후 전 세계 중앙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이제 급격히 올리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 자산 시장이 크게 위축됐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전 세계 자산 규모는 달러 기준으로 2.4% 감소했는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첫 감소였습니다. 예. 자산이 1억 달러, 약 1,300억 원이 넘는 이른바 슈퍼 리치들도 이때 타격을 받았던 거죠. 이런 현상을 두고 부자들의 불황, 리세션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는데요. 예. 코로나 이후 서민들 못지않게 부자들도 어려움을 피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렇군요. 직장인으로서 저나 기자님이나 봉급을 받고 있지만 마음속에 백만장자의 꿈을 키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은행에서도 퇴직금을 받고 백만장자로 달려가려고 나만의 길을 만들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고용브리핑 365 김장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